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아그라, 남성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약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마 그 많은 약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아그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들이 많이 있고 약의 이름도 많이 있지만 그 약들을 다 기억을 하거나 또 전달이 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대중적인 브랜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약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 비아그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남성들의 성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한테 이제 희망을 많이 줬던,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던 약이죠. 비아그라가 개발된 지가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이 비아그라는 1998년 화이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약이죠. 그만큼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확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약들이 이 명이 있으면,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듯이 이 비아그라도 갖는 이 어두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너무나 많이 여기에 의존해서 약물을 좀 많이 쓰게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발기가 약해진다는 건 우리 신체가 더 이상 사정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한테 보내는 신호인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파서 요 어깨가 아프면은 아픈 이유를 찾아가지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통제 먹으면 이 통증이 사라지니까 진통제 먹고 또 어깨를 쓰게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기가 약해지면 그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을 회복하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하지 않는 그런 휴식기를 주려고 우리 인체가 발기약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일종의 이제 현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을 먹으면 금방이라도 내 몸의 어떤 조건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발기를 강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는 발기약을 먹어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과잉 의존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인데, 남성 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2004년에 영국의 그 퀸스 대학의 시너 로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요 분이 이제 2004년 4월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분이 45명 정도의 정자 샘플에다가 비아그라를 이렇게 주입을 해봤답니다. 비아그라를 주입을 해봤더니 이 정자들한테 두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정자가 활동성이 증가하더라. 정자가 활동성이 증가하고 이렇게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되게 활발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자에서 이 첨체 반응이라는 게 조기에 나타나더라. 첨체 반응 조기 발현, 요게 있다는 겁니다. 이 첨체 반응이라는 게 뭐지? 네.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첨체 반응은 정자가 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정자가 질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게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가요, 그게 수정능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수정능을 획득해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첨체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수정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자가 바로 수정 능력을 획득하지는 않아요. 질 안에 들어갔을 때 여성이 주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있거든요. 여성 질내 화학물질에 의해서 이 정자가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수정능을 획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가 이 첨체 반응인데, 첨체 반응이 뭐냐면요. 자, 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동해서 최종적으로는
난자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난자는 난막이란 형태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뚫고 들어가야 수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난막을 녹여야 됩니다. 그 난막을 녹이는 요 과정이 첨체에서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걸 첨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첨체는요, 정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첨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꼬리죠. 이 꼬리가 이제 물고기 유영하듯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면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에너지 제공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여기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요 첨체가 있는 부분 여기에 핵이 존재합니다. 정제에 핵이 존재하고 난자에 도달했을 때 난자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단백질하고 또 난자의 그 난막을 녹여낼 수 있는 효소가 여기에 있어요. 이 첨체에. 그래서 정자들이 이렇게 도달하지 않습니까? 정자들이 난자에 이렇게 보통 1억 마리가 출발하면 약 500마리 정도가 도달한다고 돼 있는데 이 난자가 500여 마리의 난자 중에 한 마리가 요걸 난막을 뚫고 제일 먼저 뚫고 들어가게 되면 요 나머지 요 한 마리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난막이 이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자에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이제 하나가 이제 들어와서 수정을 이루게 되겠죠.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수정이 여러 개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수가 이제 적죠. 예, 그래서 이 난막을 녹이기 위해서 첨체 끝에서 효소를 분비시키는 반응, 요게 첨체 반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첨체 반응이 없으면요, 당연히 난막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정자가 헛고생을 한 거죠. 열심히는 왔지만 뚫어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첨체 반응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과정에서 얘가 다 흥분해갖고 효소를 다 뿜어버리면 막상 여기 도달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효소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뚫고 들어갈 때만 이 첨체 반응이 존재해야 되는데 비아그라를 주어보니 79% 이상에서 첨체 반응이 조기화되더라. 이동 중에 첨체 반응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효소가 다 분비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야, 비아그라가 만약에 이런 원리라면, 이런 기전이라면 남성 불임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 발표가 있을 때 유럽 성형학회에 있는 여러 그 학자나 관계자들 중에는 야, 이거 너희들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실제 약을 먹고 몸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 몸 안에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 뭐 이런 주장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04년 4월경에 발표가 돼서 국내에서도 뭐 한겨레 신문 등등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요 시너 루이스라고 하는 분하고 공동으로 연구했던 분이 이 데이비드 글레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2007년, 3년 후죠. 3년 후에 일종의 추가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어떤 논문을 발표하냐면, 이제 뭐 당연히 소속은 영국의 퀸스 대학이겠죠. 그 논문을 이제 미국 의학 전문지인 임신과 불임이라는 요 그 의학 저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먹여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먹여봤어. 이 비아그라를 100mg을 실험자들한테 먹여봤더니 대부분이 30분 정도쯤 지나니까 혈중 내 농도가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르더라. 그래서 그 가장 높은 수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정자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역시나 2004년처럼 이 첨체 반응이 조기 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우리나라에서도 YTN이라든가 또 그 외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경구로 직접 투약을 받았을 때도 우리 신체에서 이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돼라고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비아그라를 드셔서 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시고 또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연령이 젊고 20대나 30대 또는 40대 초반에 가임기 연령이고 그리고 임신을 원하는 상태라면 그런 분들은 이 비아그라를 쓰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주의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파트너하고 성적인 단순한 교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자녀를 가져야 돼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그분이 하필 발기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비아그라를 조금 도움을 받아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논문들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아그라 남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